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유럽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리도록 밀어붙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는 나토가 더 이상 유럽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군사동맹이라고 갑자기 선언했고, 그래서 유럽은 북대서양 동맹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포함되지만 미국은 제외된 새로운 군사동맹 창설입니다. 트럼프가 계속 위협한다면 유럽은 유럽 내 미군 기지에서 미군을 내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은 이미 반년 가까이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을 소수 인원과 신속히 논의해왔으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도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유럽은 미국의 참여 없이 자체적으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험의 주요 주도자이자 독재자는 에마누엘 마크롱입니다. 폴리티쿠 매체 보도처럼 새로운 군사동맹은 의지 있는 국가들 연합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새로운 안보 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을 자신의 새로운 평화위원회에 초대했는데 이 위원회는 유엔을 대체할 기구가 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끝날 때쯤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이 유튜브 채널을 후원하거나 구독해 주실 수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은 이미 반년 넘게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를 소규모로 신속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 대화에 참여해 우크라이나가 새 군사동맹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난 반년간 유럽은 미국 없이 자체 안보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새 군사동맹은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의 연합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럽 관료들은 트럼프의 미국이 무역과 안보 모두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었으니 이제 오직 자신들의 힘만을 믿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미국 정치에는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 면에서 그 변화는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 유럽 정부의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새로운 현실로의 질서 있고 조율된 전환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유럽은 선제적으로 움직이며 새로운 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유럽 관료들과 지도자들이 말하는 논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서방우가 가장 큰 골칫거리라며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도널드 트럼프는 유럽이 그린란드 문제나 그린란드를 우리에게 넘겨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신경 써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란드는 우리 서방우에 더 가깝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책임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인들이 신경 써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기 1년 전 에도 그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미국은 이제 패권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계의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는 전반적으로 다극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르코 루비오의 이 성명에 주목한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다음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년간 그 발언들이 실현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즉, 그때 이미 미국이 점차 유럽에서 물러난다는 신호가 있었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 관료들은 새로운 군사 포맷이 나토를 대체할 수 있으며 미국이 더 이상 나토와 유럽 안보를 지원하지 않는 시대에 군사동맹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포맷은 미국과의 협력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날처럼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미국은 파트너일 수 있지만
새 동맹의 핵심은 아니며 유럽연합 관료들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 최강 군대로 새로운 동맹에 가입하면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영국 등 여러 국가와 함께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폴란드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연합은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며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즉, 실제로 이 동맹은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군대는 유럽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실전 경험을 가진 군대는 더더욱 없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도 필요시 산업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지만 새로운 동맹에 들어갑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첫 6개월 동안 유럽 국가들은 지난 80년간 구축되어 온 기존의 대서양 관계 원칙에 따라 그와 협상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 점점 더 효율적인 그룹 내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 있는 국가들의 연합, 즉 결연한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국가들의 연합이며 이 연합에는 35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워싱턴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함께 지난해 8월 워싱턴을 방문해 유럽, 미국, 우크라이나 협상의 기초를 마련한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력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유럽 핵심 인물들 간 긴밀한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체계 내에서는 이미 군대의 조정과 유럽 정부들이 무기 제조업체, 특히 미국 업체들과 협력하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워싱턴 그룹에는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데르 스투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비공개 채팅방에서 트럼프의 돌발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감한 사안을 논의해 공동 입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폴리티코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길이 다시,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게는 닫혔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동맹에 속해 있다는 의미는 미국의 군사지원 보장이 더 이상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의 일원이 된다면 방위 분야에서 유럽 파트너들과 행동을 조율하고 그들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미국 없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유럽연합 방위 담당 위원인 안드류스 사브첸코가 있었습니다. 쿠빌리우스는 10만 명 규모의 강력한 상설 유럽군과 영국을 포함한 여러 상임 및 비상임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럽 안보이사회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쿠빌리우스는 우리는 27개국의 개별 군대가 아니라 유럽 전체로서 싸울 수 있도록 국방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각국의 군대가 있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 외에도 중심이 되는 핵심 부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프랑스 의회에는 나라가 나토에서 탈퇴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좌파당 의원 클레망스 게테는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 회기로 인해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이 정책에서 유럽연합이 봉신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프랑스가 이에 동의한다면 이는 프랑스가 그린란드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여 나토에서 탈퇴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유럽 정치인들은 사적인 대화에서 미국의 유럽 내 군사 주둔 지원 중단, 심지어는 미국 군사기지에 대한 통제권 회수와 같은 조치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인들이 유럽에서 크게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미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별난 행동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트럼프로 하여금 입장을 완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행동하다가 결국 유럽에서 실제로 새로운 군사동맹이 탄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설명의 링크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